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오늘 조선주가 급락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저녁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저도 좀 생각을 정리를 하고 올려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차분히 이런 조선주의 급락이 어떤 이유에 나왔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조선주를 바라봐야 되는지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자 시작해 봅니다. 컴플라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네. 아시겠지만 매수 매도의 공고는 아니라는 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그냥 빠진 정도가 아니고 폭락을 했네요. 그죠? 현대중공업이 12%, 한국조선해양이 9%, 오션이 7%. 네, 요건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많은 거의 조선 기자재까지 급락을 했어요. 그 왜 그럴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한투에서 조선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을 중립으로 하향한 보고서가 나왔고요. 플랫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간단히 좀 요약을 드리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그 애널리스트 분의 가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조선회사들이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한 4.7조 정도의 기업 가치 증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현대중공업은 4.3조 정도로 이제 본인의 가정을 넣은 겁니다. 30년간 SOM 1,900억 달러, SOM은 그 서비스러블 오브테이너블 마켓이라고 그 기업이 획득 가능한 규모를 얘기합니다. TAM보다 좀 낮은 개념이에요. 이거를 한 1,900억 달러를 제시했고, 요거는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라고 보면 되고요. 점유율을 30% 정도 가정했습니다. 점유율을 이렇게 가정했더라고요. 일본이 40%, HD 현중이 30%, 하나오션이 30% 이렇게요. 그렇게 마진은 7%. 이 OP 마진 10%는 어떻게 가져왔는지 봤더니 지금 현재 미국의 그 MRO나 신조를 도와주고 있는 동맹국들, 호주 같은 경우에 케이스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가정은 어디까지나 지금 아직 지금 내러티브 단계지 현실화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가정을 넣어서 애널리스트로서 기업 가치를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의지에서 보고서를 발간하신 것 같아요. 하나오션이 26년 기준 PR 30배고 PBR 4.4배고 현대중공업이 26년 기준에 PR 22배, PBR 4.4배. 이 한투 보고서에 의해서 이제 거의 시장 컨센서스 수준입니다. 물론 현중의 PBR은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비싸답니다. 비싸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아무리 미국 시장의 진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봐도 이런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의 뭐 4.7조, 4.3조 정도의 기업가치 증분이 있고 그걸 감안해도 지금 현재 그 녹아져 있는 시가총액이 비싸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시장이 조선주가 급락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작년 봄부터 조선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 내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보다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2.5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불편한데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일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번 기회로 그래 생각해보니까 비쌌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웃을 일이 아니지만 뭐 저도 기분 좋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엄청 팔았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오늘 시장에 어떤 색깔의 영향이 있어요. 오늘 시장을 잘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 그런 섹터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오늘 한학연 해제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뭐 엔터미디어 일부 제작사들 중심으로만 주가가 좋았고 그동안 많이 좋았던 그런 섹터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방산만 그 계속 유럽 쪽에서 좋은 뉴스들 제가 예전에 계속 방산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던 GDP 증액 유럽 국가들의 방산 관련 GDP 증액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방산만 주가가 방산도 오전에 엄청 빠졌었어요. 엄청 빠지다가 오후에 이제 반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교집합이 되면서 조선주가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보고요. 제가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 한투가 2월 7일 날 36만 원으로 이제 계속 이제 TP를 유지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그 엔진 부분 가치 높아질 것 감안해도 지금은 비싸다. 그러면서 중립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약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진짜 비싼가? 우리가 이거를 좀 검증을 해보면 되겠죠. 진짜 비쌀까? 저는 결론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계속 그 변동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자, 현대중공업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10만 원 초반에서 제가 이때 얘기 많이 했는데 거의 3배가 오른 거죠. 그죠? 33만 원, 36만 원까지 찍고 지금 조정받아서 지금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 거고요. 하나오션은 더 많이 올랐죠. 작년 봄에 거의 뭐 한 2만 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7만 원이니까 얘는 거의 한 3.5배 정도 오른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작년에 10만 원에서 지금 23만 원, 한 2.3배 정도 이렇게 많이 오른 거고, 삼성중공업도 7천 원대 놀다가 작년 봄에 지금 14,000원 정도니까 2배 정도. 주가가 사실 이런 시크릿컬 비즈니스고 대형주들이 3배에서 4배, 뭐 2~3배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확실히 많이 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미포도 최근에는 뭐 4분기 실적 부진해서 쉬고 있지만 작년 봄에 6만 원에서 지금도 얘도 2배는 오른 거예요. 위에 고점 대비는 좀 조정받았지만 15에서 20%. 자, 그러면 현재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가가 바닥에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지금 중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이렇게 올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현대중공업이 사실 작년에 이제 봄 이후에 꾸준히 계속 오르다가 기억나시겠지만 11월 7일 오전인가 새벽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서 한국과 한국조선사한테 협력을 구하겠다는 메시지를 처음 보낸 게 언론에 보도된 게 이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현대중공업이 15% 오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미국의 모멘텀은.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16조에서 진짜 30조까지 2배가 나요. 이때부터.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거는, 자, 그러면 미국의 모멘텀이 얼마나 주가에 녹아져 있냐. 미국은 왜 모멘텀일까? 아직 현실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러티브라는 거죠. 그래서 내러티브가 얼마나 주가에 반영돼 있고, 요 내러티브는 언제든지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센 내러티브, 되게 현실화될 것 같고, 되게 꿈을 먹고 살잖아요, 주식이. 그러면서 굉장히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을 땐 또 주가가 엄청 슈팅하고, 또, 야, 이거 뭐 되겠어, 이거. 일본도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작은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캐파가 될까? 그리고 만들 수 있을까? 미국의 그 함정들을. 그리고 마진은 잘 나올까? 뭐 이런 것, 냉정하게 볼 때는 또 내러티브가 약해지는 거죠. 내러티브의 파괴력이. 그러면 그동안 올랐던 거를 토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16조 정도 올랐고요. 미국의 모멘텀이 생긴 다음부터 조선사들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 내러티브가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를 알겠죠. 그죠? 미국의 모멘텀은. 현대중공업이 70% 올랐어요. 그대로. 그죠? 내러티브가 반영되고서 한국조선해양이 17%, 하나오션이 160%, 삼성중공업이 37%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하나오션 대비 언더퍼폼하고 있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모멘텀이 없습니다. 전혀 그 미국의 함정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순수하게 한 30% 정도는 조선업의 호황, 조선호황 4분기 실적 좋았잖아요. 그리고 시장 강세, 이거의 교집합으로 올랐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30% 정도는 이렇게 올랐다고 보면 현대중공업은 한 30% 정도, 그 정도가 그 미국의 내러티브로 더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은 오히려 언더퍼폼 하고 있는 거죠. 왜? 얘도 한국조선해양도 중간 지주에서로서 아직까지 미국의 모멘텀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미포도 지금 전혀 미국의 모멘텀이 없고, 현대미포는 또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게 4분기 실적이 부진했고 상반기까지 실적 개선이 조금 다른 조선사 대비 더디다라는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지금 주가가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오션은 거의 한 120~30% 정도가 미국의 MRO 모멘텀, 함정 모멘텀으로 올랐다라는 걸로 좀 발라봤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함정 시장, 제가 미래에셋증권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온 보고서를 좀 요약을 해보면 도대체 미국의 함정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가정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세요. 미 해군의 조달 계획이 500조고요. 130조 정도를 한 9년, 9년에서 10년 정도에 이 정도를 지금 추가로 발주한다는 거고요. 30년으로 확장한다고 하면 1300조 시장입니다. 360조.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만들 수 있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한국의 조선사가 얼마나 수혜를 입을까잖아요. 그럼 한국의 조선사가 접근 가능한 시장, 아까 얘기한 SOM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 자, 소형 수상 전투함이 있고 군수 지원함이 있고 전투 보급함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잠수함이랑 항공모함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수주받을 수 있다고 보면 한 100조 원 내외, 30년간 200조. 아까 한투 자료랑 똑같죠. 그래서 아마 한투랑 미래가 같은 소스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시나리오별 조선사 수지 보면 미래는 그냥 베이스로 한 20조, 베스트로 한 60조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중의 신규 수주가 작년에 18조 내외였던 것 같고요. 하나오션이 12조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베이스로 한 2조 정도만 받는다고 해도 2조. 자, 현중의 신규 수주에 한 10% 이상이 추가로 이제 그 발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나오션은 거의 한 20%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투는 아까 뭐 4조대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기업 가치의 증분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마진도 모르고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2조가 나올지 뭐 진짜 많이 나오면 6조가 나올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좀 이르다. 미국의 내러티브를 숫자화 시켜놓고 밸류에이션에 넣는 건 애널리스트의 고유 업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정도라고 딱 단정짓는. 물론 애널리스트가 자기 생각으로 보고서 발간하는 건 자유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너무 좋아요. 저는 한투의 그 플랫포트 보면서 엄청난 시간과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은 지금 아직 가정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를 뭐 4조 원 정도의 증분으로 이렇게 딱 지금 픽스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이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현대중공업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현대중공업 프리미엄 합당한가라는 질문. 네, 이거는 이 대답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현중의 매출이 작년에 14조에 영업이익 7천억 했어요. 올해는 매출 16조에 영업이익 1.2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1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중이 빠져가지고 시가총액이 28조예요. 그죠? 30조 넘어갔다가 28조가 됐는데 PR 10배, PR 28배네요. 그죠? 이게 지금 PR 조선사 시클리컬 산업재가 PR이 28배가 맞을까? 이런 거는 직접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오랜 이제 조선업을 보다 보면 조선업의 PR은 기본적인 산업재보다 높다. 왜 높은지 프리미엄을 받는 구간이 분명히 있고 지금은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완벽한 셀러 마켓이고 26년으로 시기열을 조금 넓혀보면은 26년은 영업이익 1.7조에 순이익 1.3조에 PR이 20배 초반입니다. 현대중공업이 30조가 넘어갔던 이유는 이렇게 시기열을 26년, 27년으로 땡긴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뭐 후판 가격이 여기서 뭐 몇 배 오르지 않는 한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환율도 우호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미엄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고요. 25년 LNG선 등의 가스선 비중이 높아요. 지금 LNG에 대한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리고 LNG는 마진이 되게 좋아요. 두 자릿수가 넘습니다. 그리고 엔진과 방산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엔진을 보유하고 있고 방산까지 갖고 있습니다. 보통 엔진 회사는 다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 그 7함대 군수지원함 MRO 2차를 참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된 뉴스플로우가 계속 이제 나올 것 같고요. 회사가 얘기하는 거는 30년에 매출 3조에 35년은 5조다. 근데 회사도 지금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의 내러티브가 굉장히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건 맞지만 지금 당장 그게 어느 정도의 기업가치 증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현대중공업 얘기하다가 이제 마저드리면 아까 현대중공업이 한 70% 정도 올랐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미국이 이제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얘기한 다음에 근데 삼성중공업은 30 몇 프로가 올랐어요. 그럼 현대중공업이 한 30% 정도가 그 미국의 모멘텀으로 붙었다고 저는 봅니다. 나머지는 조선업의 호황과 시장의 강세 영향으로 봐요. 그럼 30%면 현대중공업이 그때 이제 18조, 20조라고 가정하면 6조가 더 붙은 거죠. 6조. 네. 6조가 과연 미국의 어떤 모멘텀, 앞으로 열릴 미국 시장의 어떤 이런 내러티브가 6조가 다인지 이런 고민들은 스스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주주시라면. 자, 이 뉴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파그로이드 독일의 그 해운사입니다. 4.2 빌리언을 듀얼퓨얼 컨테이너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오션한테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올해 벌써 1월 21일 뉴스인데요. 벌써 4조 원 규모의 12척 수주를 터뜨렸다. 컨테이너를. 그래서 컨테이너가 사실 올해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컨테이너 시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선 3사의 컨테이너 수주액이 65억 달러인데요. 벌써 현대중공업이 25억 달러 했고 오션이 27억 달러 했습니다. 하파그로이드 받고요. 그래서 벌써 52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선업의 컨테이너 발주는 괜찮다. LNG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LNG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당장은 아니어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한국 조선업이 왜 프리미엄이냐, 왜 PER을 20배 넘게 받고 제가 왜 옛날 그 작년 봄부터 조선업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계속 공급자 우위인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지금 조선사가 망했어요. 중국이랑 일본 우리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의 LNG 수출에 따른 LNG선 빅사이클 가능성 여전히 있고요.
우호적인 컨테이너 시장 말씀드렸죠. 지금 컨테이너 벌써 연초부터 지금 핫하다고. 이 세 가지는 지금 내러티브가 아니고 지금 완전 팩트입니다. 팩트죠. 근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조선주가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죠, 오늘? 그 조선주가 주가를 조정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 팩트 중에 하나가 어그러지면 저는 그때는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지금 단순히 비싸다. 그죠? 이 비싸다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네, 상대적. 우리가 미국의 뭐 성장주랑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PR이 뭐 100배가 있고 200배가 있고 뭐 엔비디아가 한참 주가 올라갈 때 그때 숫자 꽂히지 않을 때 비싸다고 했죠. 이 비싸다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미래의 가치를 땡기고 내가 상상력을 발휘했을 때 이 회사가 향후 3년, 뭐 더 길게 보면 5년 이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훨씬 더 많은 어닝을 낼 수 있고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다. 라고 보면 지금 당장 비싸다는 거는 비싸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비싸다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고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절대적으로 비싸다고 볼 수 있죠. 왜 산업재가 지금 얘는 왜 PR을 뭐 25배, 30배를 받아야 되냐.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 조선업에 대한 어떤 데프트 있는 분석에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셀러 마켓이고 지금 업황이 굉장히 그 빅사이클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멀티플을 많이 받는 겁니다. 전력기기에만 들어도요. 전력기기가 예전에 현대일렉 같은 회사가 예전엔 PER 15배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25배 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20배 넘게. 지금 뭐 AI의 어떤 빅사이클을 맞이해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멀티플은 조금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비싼 업종도 있지만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어떤 업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제 얘기에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조선주가 많이 빠져서 제 생각에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저도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조선주 급락하는 날 영상 찍고 싶진 않아요. 저도 왜냐하면 저도 피곤하고 오늘 정말 질문도 많이 받고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런 뭐 상황이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계속 이렇게 영상을 공유 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과 한 약속이기도 하고 저도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요 4번, 5번은 이제 내러티브인 겁니다. 이게 내러티브. 이게 이제 조선주의 추가 업사이드, 알파를 추가 업사이드를 가져가는 거죠. 추가 업사이드. 네, 알파. 그래서 이 미국이 중국의 조선산업 제재 가능성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파그로이드가 하나오션한테 다시 컨테이너선을 넘겨준 거죠. 그리고 미국 한정 기대감 요건 계속 있는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한투에서는 증분이 4조 정도 그죠? 4.5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해서 비싸다고 얘기해서 오늘 주가 조정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요인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미국의 함정시장의 기대감이 아직은 이거를 기업 가치화 시키기에는 좀 이르다. 그렇다고 뭐 꿈만 먹고 살고 뭐 100조 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좀 차분히 지켜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팩트의 업황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켜보자.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바닥에서 뭐 현대중공업 3배, 오션은 뭐 4, 5배, 4배 넘게, 삼중이랑 미포도 2배씩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예전에 뭐 3% 빠질 거, 뭐 5% 빠지고 7% 빠지고 10%도 빠지는 거예요. 오를 때도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야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좀 조선주는 보유하거나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양식품 이거 말씀드리면요. 삼양식품에 대해서 제가 뭘 따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얘도 작년에 2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수직으로 올랐어요. 그죠? 3배 오르고서 거의 한 35% 정도 이상 조정 받습니다. 자, 왜 이렇게 펀더멘탈이 좋아서 엄청 주가가 급등하는 회사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큰 조정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조선주가 고점에서 30% 빠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때 무슨 이유가 있었냐? 이유 없었습니다. 그냥 모멘텀이 부재하고 많이 올랐다.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언제든지 이런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조그만 기스, 조그만 노이즈에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진짜 큰일 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큰일은 언제 나냐면 제가 얘기한 이런 조선주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유, 이 팩터들이 이거는 펀더멘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서 판 거는 펀더멘탈이 아니고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나는 그냥 차익 실현할래. 나는 좀 불편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라는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은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이 업이 기스가 났거나 제가 조선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뷰를 바꿀 만한 포인트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도 언제나 언제든지 주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게 뭐 오늘 이렇게 맞고 내일 당장 반등한다 말씀드릴 수 없죠. 내일 며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조선주의 프리미엄의 이런 팩터들은 아직은 유효하다. 그래서 그 조선주에 대해서 아직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제가 딱 부러지게 이제부터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싸다라는 의견은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엔 언제나 따라오고요. 사실 정말 이 밸류에이션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삼양식품처럼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근데 계속 중원부원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래요. 이런 업황의 이 강세 포인트, 조선업이 받고 있는 프리미엄 포인트는 유효하다. 여러분들께서 조선주 많이 갖고 계시면 힘드실 텐데 그래서 제가 내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